경북도청이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개 부서 30여 명이 신도청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가 스마트 행정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평창군이 난립했던 황태 브랜드를 대관령 하늘찬 황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 5월까지 6개월간을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천시가 서울 홍대와 화곡을 연결하는 서부지역 철도 사업을 원종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남시가 노인 스스로 안정적인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겨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대개 식욕 저하와 불면증으로 나타나지만 겨울 우울증은 정반대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겨울에 단 음식을 자주 찾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겨울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겨울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조량 감소에 있습니다. 햇볕을 적게 쬐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고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가 쌓이고 또 우울해지는 거죠. 겨울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먼저 햇볕을 충분히 쬐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탄수화물 식단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쌀쌀한 겨울,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영주 한우가 부산 경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대규모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부산 경남권에서 농축산물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가마트를 통해 판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영주 한우 대축제는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 외 전국 11개 매장에서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영주시는 부산과 경남권에서 농축특산물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에서 열리는 영주 한우 대축제를 통해 영주 지역 대표 브랜드인 영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할인 판매 행사를 병행하는 등 판로를 확보해 지역 농가의 출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주 한우의 메가마트 출하 실적은 1등급 이상 고급육이 92%에 달해 메가마트 행사 첫 해인 2011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매출 실적 237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직거래를 통한 출하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시로 이전하는 경북도청이 공정률 90%를 보이며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선발대로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하고 신축 공사를 거친 가운데 3개 부서 37명의 직원이 경북도청 신청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팀하고 업무지원팀이 37명이 왔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신도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건무산 자락에 위치한 지하 2층, 지하 7층 한옥형 건물의 경북도청 신청사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립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선발대가 개도 700주년에 맞춰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년 2015년 7월 이후에 본진이 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사 근무를 시작으로 내년 2월 도청과 의회청사 준공 및 2단계 업무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농복합 자족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구축해 나갑니다. 안동시가 관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별별수다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안동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별별수다 한마당 행사가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홍보와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시민 창안 대회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스마트 행정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공무원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수시 스마트 행정 오피스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통합 전산센터의 전자정부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근에 배낭 여행객이나 취미 동호인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인 KTX 호스텔이 건립됩니다. 36개의 객실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는 주식회사 남도해와 호스텔 건립 투자 협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40억 원을 들여 객실 36실, 140명이 숙박할 수 있는 호스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텔에는 문화정보, 교류시설도 마련돼 배낭여행객이나 단체 수학여행, 스포츠 동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용됩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횡성군이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과 AI 특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가축 위생시험소와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될 방침입니다. 또한 방역 실태와 예찰 시스템을 강화해 선제적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해 전염병 예방 요령 교육도 철저히 실시해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며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지역 살리기에 고심입니다. 농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군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횡성군은 마을 공동체에서 농촌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전윤희 리포터입니다.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사는 한결같이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 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횡성군 역시 다양한 사업으로 농촌 활성화를 모색해왔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확신하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발전소 생각나눔 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군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고 나섰습니다. 생각나눔 뜰은 사실은 마을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체를 많이 형성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잘하고 계시는 마을도 계시고 조금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소 했다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마을도 있으신데 잘하고 있는 마을, 또 시작하고 있는 마을, 또 했다가 도중에 있는 마을들 함께 모이셔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잘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고요. 마을의 생존이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마을들이 공동체를 이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매개체로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대상은 총 9개 마을.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밤두둥마을, 산채마을, 사제산마을 등 관내 총 9개 마을에서 실시되는 마을발전소 생각나눔 뜰 행사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리더와 농촌 개발 분야 전문 업체, 횡성군 관계자 등 각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마을 탐방,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갖고 그냥 팔아갖고는 안 되겠다. 이걸 뭐 1차 가공을 하든지 또 일부 관광객을 맞이해서 체험도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좀 많이 연구를 해갖고 일부 손님을 좀 많이 오시기를 해갖고 우리 마을이 진짜 뭐 도시만치는 아니래도 타 지역보다 좀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 지역 역량 강화 기본 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 자체적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각나눔 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전문가와 마을 주민,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로 마을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생산하는 희망의 발전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평창군이 내년 국도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22.3% 증가한 1,3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평창올림픽 인프라 조성 예산이 누락됐었는데요. 심재국 평창군수와 직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는 올해 1,075억 원보다 240억 원 증가한 실적입니다. 국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조성에 40억 원, 효성문화예술촌 조성 20억 원, 노람뜰 녹색치유와 레포츠 단지 조성 16억 원,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45억 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55억 원 등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조성 사업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심재국 군수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예산 확보를 건의하고 요청한 결과입니다. 또한 군은 정부의 민생 복지 공약 관련 예산 추가 편성 등으로 SOC와 산업경제 관련 투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전례 없는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평창의 명품 특산물인 대관령 황태가 대관령 하늘찬 황태라는 통합 브랜드로 출시됩니다. 그동안은 5개 황태 생산 법인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이를 하나로 통합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내년부터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모든 황태에 대관령 하늘찬 황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관내 5개 법인에서 개별 사용하고 있는 황태 브랜드를 통합해 대관령 하늘찬 황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개발했습니다. 대관령 하늘찬 황태는 대관령 청정고원이 만들어낸 거친 눈보라를 이겨낸 황태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지리적 특성이 잘 반영된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대관령 하늘찬 황태라는 뜻은 대관령 고원 지역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생산된 고품질의 황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황태 5개 법인에서 각자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홍보 효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황태는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와 청정한 봄바람 속에서 말리는 명태를 말합니다. 대관령 황태는 청정 지역 대관령에서 겨울철 영하 10도 이상의 눈보라를 견디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데요. 4개월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고 품질의 황태가 탄생합니다. 뛰어난 기후 조건 덕분에 대관령 황태 덕장은 국내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장기 아동과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인데요. 여기에 황태는 해독작용이 있어 술 마신 뒤 숙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이 저술한 신약본초에서는 황태를 해독의 신약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푹 달여 국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창군은 대관령 황태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통합 브랜드 대관령 하늘찬 황태가 고품질에 걸맞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오는 2015년부터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하늘찬 황태 이제 그 브랜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소비자들하고 이제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황태 하면은 아 이거 대관령 황태는 하늘찬 황태다. 그러면 이제 뭐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아무 의심도 없이 대관령 황태 하면 하늘찬 황태라고 그 인식화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판매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명품 대관령 황태가 탄생하기까지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넉 달 동안 황태와 함께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황태 덕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대관령 하늘찬 황태가 이들의 정성이 깃든 대관령 황태의 명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대관령 황태가 하늘찬 황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청정고원에서 거친 눈보라를 이겨낸 대관령 하늘찬 황태가 평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내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나 혼자라는 외로움,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쉽기 때문이죠. 하남시는 노인들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후 준비 교육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1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노년기에 대한 교육과 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하남시는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년기 생활을 위한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교육 첫날에는 자기소개하기, 참여 동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인 건강관리법을 배우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율동과 운동 정보도 얻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자산관리 교육은 물론 금융사기 예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나눕니다. 총 5가지 주제로 5일 동안 진행된 노후 준비 교육은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평가회와 수료식을 통해 참여 의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가 홍대 입구에서 화곡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부천시가 이를 원종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의 제안이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원종에서 홍대 입구를 잇는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철도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모두 높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는 시와 서울 강서구, 마포구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타당성 용역 결과와 함께 철도 건설과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노선의 효율성과 교통 수요 예측값을 분석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요건도 모두 갖췄고 지자체 간의 추진 의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간 대중교통 편의가 높아지면서 통행 시간과 비용이 줄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경제적 가치 상승, 지역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선 최종안은 소사대국 복선 전철의 원종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까지 17.3km이며 9개 정거장이 설치되고 시에는 원종역과 고강역이 들어섭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관련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이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간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부천시는 주요 지하철역에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스노우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지하철역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류 2014 스노우 콘서트가 이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7호선 상동역과 부천시청역에서 마련됩니다. 이 콘서트는 부천시립합창단과 생활예술동호회의 거리 공연으로 꾸며지며 상동역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에, 부천시청역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공연됩니다. 퓨전 실내악에서 어쿠스틱 음악, 오페라와 합창, 무용과 생활체육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생활예술단체가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합니다. 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퇴근길 즐거운 공연과 함께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연말 거리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자연스레 문화가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향일암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은 새해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올해에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여수시 돌산 인포마을에서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열립니다. 새해의 기다림이 길어질 무렵 흥겨운 사물놀이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어서 돌산 향교의 향교장이 일출제례를 지내고 나면 일출 소원 풍선 띄우기, 새해 덕담 나누기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암괴석과 탁 트인 수평선을 마주하며 새해 소원 성취의 기운을 받으세요. 동장군 축제는 도리돌마을 주민이 포천시와 함께 정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주도의 겨울체험 축제입니다. 제11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열립니다. 동장군 축제는 잊혀져가는 겨울 전통놀이를 복원하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계곡의 차가운 바람과 깨끗한 물이 만들어내는 얼음 작품은 동장군이 만들어내는 축제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또한 추억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온천지구, 산정호수와 포천 아트밸리 등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의 추억과 낭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가끔은 시간에 끌려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14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